왼쪽이 버터크림, 오른쪽이 크림치즈입니다. 이벤트용으로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적합한 크림이라 추천드립니다. 우유 생크림의 단점을 잘 보완한 크림입니다. 사실 저는 크림치즈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왜 많이 사용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끝이 뭉툭하고요. 약간 버글거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등어 케이크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등어 케이크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등어 케이크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등어 케이크입니다. 오늘은 고등어 케이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안녕하세요, 고등어 케이크입니다. 오늘은 레터링 케이크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크림인 우유 생크림, 버터크림, 그리고 크림치즈 비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질문을 많이 주셨던 크림치즈로 아이싱하는 방법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크림치즈 레시피와 만드는 방법은 요청해 주시면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림치즈와 생크림 그리고 설탕이 들어가는 레시피였는데요. 일반 우유 생크림보다 훨씬 더 되네요. 버터크림보다도 됩니다. 크림이 되고 힘이 있어서 레터링 할 때 굉장히 편할 것 같긴 하네요. 찰진 느낌? 어떤 느낌에서 이거를 선호하는지 알겠다. 크림치즈로 아이싱을 마친 모습입니다. 버터크림과 비교해보니까 버터크림은 조금 더 크림이 매끄러워서 쓱쓱 잘 밀리고 아이싱이 조금 더 수월한데요. 크림치즈는 점성이 있고 굉장히 되네요. 그래서 아이싱이 버터크림이나 우유 생크림만큼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맨들맨들 예쁘긴 하네요. 그러면 이제 짤주머니에 크림을 담아서 한번 짜보겠습니다. 원형깍지 사용했고요. 805번 원형깍지 사용해 볼게요. 작은 구멍이에요. 오. 불려도 돼요? 네, 이제는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게 크림치즈와 버터크림 그리고 우유 생크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크림치즈와 생크림이 섞인 이 크림치즈는 버터크림의 장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육안으로도 느껴지듯이 굉장히 비슷한데요. 매끈하고 윤기가 나요. 그리고 우유 생크림과 한번 비교해 보일게요. 핑크색이 크림치즈, 흰색이 우유 생크림입니다. 확실히 크림치즈가 훨씬 더 매끄럽고 부드럽고 윤기나 보여요. 그러면 요 크림치즈로 아이싱하고 파이핑한 케이크 위에 버터크림과 생크림으로 동일한 물방울 모양의 크림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짝 거리를 두고 짜볼게요. 버터크림도 크림치즈 못지않게 굉장히 윤기나고 매끄러운데요. 크림치즈보다 훨씬 더 부드럽긴 하네요. 왼쪽이 버터크림, 오른쪽이 크림치즈입니다. 제 크림치즈 레시피에는 크림치즈와 설탕 그리고 생크림이 섞여 있습니다. 버터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런데도 버터크림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뾰족한 끝이 버터크림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럼 이번엔 우유 생크림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우유 생크림은 100% 동물성 크림을 의미하고요. 동물성 생크림에 설탕만 섞은 레시피입니다. 자, 이쪽에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번에는 왼쪽이 크림치즈, 오른쪽이 우유 생크림인데요. 우유 생크림이 크림치즈에 비해 훨씬 더 드라이한 느낌이 나요. 그리고 끝이 뭉툭하고요. 약간 버글거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크림치즈에 우유 생크림이 똑같이 들어가긴 했는데 전혀 버글거림이 없어요. 사실 저는 크림치즈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왜 많이 사용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크림치즈와 우유 생크림을 비교해 보았을 때 크림치즈가 우유 생크림의 단점을 잘 보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소하고 담백한 맛을 유지하면서도 우유 생크림의 단점인 버글거림과 뭉툭한 끝 그리고 색상 번짐을 잘 막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크림치즈와 버터크림을 비교해 보았을 때 버터크림이 훨씬 더 부드럽고 조금 더 매끄럽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버터크림의 맛보다는 크림치즈의 맛을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림치즈가 맛과 작업성을 한 번에 잡는 그런 크림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유 생크림, 크림치즈, 그리고 버터크림 또 세 가지 크림 특징에 대해서 비교하는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우선 레터링 케이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동물성 크림인 우유 생크림입니다. 장점으로는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쉽게 버글거리고 열에 약해서 분리가 금방 일어나기 때문에 작업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색소를 섞었을 때 금방 버글거리게 되고 색상 번짐이 심한 편입니다. 그리고 크림치즈입니다. 이 케이크를 만들 때 아이싱, 크림 짠 것, 옆에 레이스 모두 이 크림을 사용했습니다. 조만간 레시피와 제조 공정은 영상 제작 후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처음 써본 크림인데 작업성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서 놀랐어요. 우유 생크림과는 맛이 다르지만
충분히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나고 우유 생크림의 단점을 잘 보완한 크림입니다. 수용성 색소 사용하였고요. 색상 섞을 때 버글거림이 없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터크림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버터크림의 가장 큰 장점은 우선 부드럽고 윤기 나는 매끄러운 크림 형태이고요. 굳혔을 때 열이나 충격에 강해 이벤트용으로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적합한 크림이라 추천드립니다. 단점으로는 많은 분들께서 버터크림의 맛을 느끼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단점이 되겠네요. 네, 오늘 레터링 케이크 만들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크림인 우유 생크림, 크림치즈, 그리고 버터크림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작업성과 가격, 그리고 원하시는 손님들의 선호도를 생각하셔서 알맞은 크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크림 위핑하는 방법, 그리고 스위스 버터크림 만드는 방법 영상은 이 동영상 하단에 걸어두겠습니다. 그리고 우유 생크림과 버터크림에 적합한 색소 사용법, 그 영상 링크도 영상 하단에 걸어두겠습니다. 크림치즈 레시피와 제조 공정, 그리고 색소 사용 방법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빠른 시일 내로 영상 제작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이메일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